네, 이번 시간에는 이 과목의 1장 무역 결제의 핵심 기출 다시 보기 첫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많아가지고요. 1번부터 28번까지 첫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송금 결제 방식은 추심 결제 방식, 신용장 결제 방식과 달리 적용되는 국제 규칙이 없다. 예.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니까 환어음과 관련된 어음법도 적용이 되지 않고요. 추심 결제 방식에 적용이 되는 URC라든가 신용장 결제 방식에 적용되는 UCP 또는 ISBP와 같은 국제규칙 적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없다. 가장 간단한 결제 방법, 우리가 첫 번째로 봤었던 결제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무엇은 우편 송금 방식 MT라고 돼 있네요. 메일 트랜스퍼와 같이 일정 금액의 지급을 지급은행에게 위탁하지만 자, 은행에다가 뭔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지시를 해서 계좌에다가 지정된 매도인의 계좌에다가 대금을 입금해 주십시오라고 위탁을 하지만 우편 대신 전신을 통해 지급된다. 그래서 우리가 송금 방식에 사용되는 환들을 우리가 송금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송금환 중에서 TT 방식, 그 다음에 MT 방식 두 가지가 있었죠. 요거는 전신 송금 방식 TT는, MT는 우편 송금 방식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매수인이 자기 거래 은행에 찾아가서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넣어달라고 우리가 송금 의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송금 의뢰를 할 때 실제로 돈이 가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현금이 가는 건 아니고 지급 지시라고 하는 지급 지시가 은행 간에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지급 지시를 보내는 방법이 전신의 방법, 텔레 트랜스퍼인 경우에 전신 송금 방법이라고 하고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송금 방식들은 다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급 지시를 우편물로 만들어가지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보내는 방식을 우리가 우편 송금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쓰지 않겠죠. 옛날에 이제 전신을 사용하는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메일로 보냈던 방식이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DD라고 Demand Draft라고 불렀던 방식이 있었죠. 송금 수표 방식 해가지고 송금환에는 크게 TT, MT, DD 세 가지가 있다. 송금 수표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수표를 발급받아서 수표를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주고 매도인이 수표를 수취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꾸는 이런 방식을 말했었죠. 그래서 송금 방식의 세 가지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전 송금 방식에서 자, 송금 방식의 시기를 우리가 사전, 동시, 후지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전, 동시, 후로 나눌 때에는 우리가 물품이라거나 또는 서류, 매도인이 물품이나 서류를 건네주는 그 시기하고 기준을 해가지고 물품이나 서류를 받기 전에 먼저 돈을 보내주면 사전 송금 방식, 물품이나 서류와 동시에 바꾸면 동시지급 방식, 그다음에 물품이나 서류를 받고 나서 나중에 돈을 보내주면 후지급 방식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사전, 동시, 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제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또 나누는 방식이 사전 송금 방식과 사후 송금 방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방식이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세 개로 나눴을 때 사전 송금 방식은 그대로 가고 동시와 후지급 방식을 전부 다 후지급 방식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 물품이나 서류를 가지고 기준했던 세 가지의 기준이 아니라 이 물품을 선적을 하기 전에 돈을 받느냐, 선적하고 나서 돈을 받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신경 써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셋으로 나누든 둘로 나누든 간에 사전 송금 방식은 CWO 이렇게 불렀었죠. Cash with Order 이렇게 불렀었고요. 또는 보통 이제 송금 방식 중에서 전신 송금 방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TT in Advance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사전송금 방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수입자가 사전송금 방식에서는 불리한 겁니다. 예, 선금을 주니까 캐시 with order, 물품 받기 전에, 서류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주문 시에 먼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만 주고 상품을 입수하지 못할 상업위험을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죠. 수출자에게 AP 본드를 발행해서, 자, AP 본드는 Advance Payment Bond의 약자고요. 선지급한 금액을 상환, 나중에 선지급했는데 물품이나 서류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인도가 되지 않으면 그 선지급금을 상환해달라,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보증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자가 불리한 부분은 이런 AP 본드를 수출자에게 발행하도록 하여서 그 상업위험을 좀 감소시킬 수 있죠. 선지급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가 틀렸냐면 수입자가 요구를 해가지고요, 수출자가 자신의 은행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AP본드를 발행한다가 아니라 수출자가 자신의 거래 은행을 통해서 수입자 앞으로 AP본드를 제공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방향성이 좀 틀렸고요. 만약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자기가 은행을 통해서 뭔가 본드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 요거는 사후 송금 방식이 되겠죠. 특히 우리가 오픈 어카운트라고 불렀던 사후에 송금하는 방식에서는 수출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수입자한테, 수입자의 거래 은행에 페이먼트 지급 보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증으로 관리를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 두셔야 되겠죠. 자, 이 정도 정리했고요.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COD, CAD, CW, SIT, LC, DP 방식은 모두 동시지급 방식으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자, COD는요, Cash on Delivery였죠. 그래서 물품이랑 대금이랑 서로 맞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보통 수입국에 인도를 해주고 수입자가 물품을 검사한 후에 계약과 일치한다고 하면 대금을 그 자리에서 송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CAD는 서류였죠. Cash Against Document의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서류하고 대금하고 맞바꾸는 동시지급 방식이었죠. 자, CW는 우리가 방금 봤죠. 사전 송금 방식이니까 CW는 동시지급 방식이 아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송금 방식에서, COD나 CAD는 송금 방식에서 우리가 동시지급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용장에서는 at site LC에 지급 신용장, 일람 지급 신용장, 이거는 수익자가, 수출자인 수익자가 일치하는 제시, 서류를 제시하게 되면 심사의 과정을 물론 거치긴 합니다만 일치한다고 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서류하고 대금하고 맞바꾼다, 확인하는 작업에 걸리는 시간만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이것도 동시지급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방식에서는 일람지급 신용장이 동시지급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DP는 우리가 추심에서 공부를 했었죠. 자, 추심에서 서류를 건네주면 서류에 대한 인수를 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그 자리에서 P, Document Against Payment, 결제하는 때에 서류를 건네주기 때문에 서류와 대금이 맞바꾸어지는 동시지급 방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죠. DA의 경우에는 후지급 방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서류를 건네주면 그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원을 인수하고요,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후지급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용장의 경우에도 우리가 유전셀시라고 해가지고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에는 후지급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5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무엇은 수입자가 대금 지급 전에 물품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물품을 검사하기 전에는 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보석류, 귀금속 상품 등 고가품 거래에서 주로 활용이 된다.
꼭 여기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품을 직접 검사한 후에 검사해서 계약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해가지고 일치한다고 하면 대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인수하는 이런 거래였죠. 그래서 COD, Cash on Delivery, 이 부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거래할 때 등급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등급별로 투명도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숫자로 등급을 매긴 것하고, 실제로 봤을 때 아주 미묘한 차이만 있어도 크게 가격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런 COD의 경우, 물품의 품질을 검사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sale by inspection, 점검 매매 방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